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거야. 자유를 원해요? 누가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누가 등 떠밀어주고 떠먹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 찾으세요. 스스로 기회를 잡으세요. 만드세요. 어떻게 쟁취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본적인 장애물을 분석한다.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본적인 장애물이 뭐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 거잖아요. 먹고 살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생존입니다. 생존. 자유라는 게 내가 육체적인 자유가 먼저 실현이 돼야지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자유를 쫓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육체는 자꾸만 야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것들만 갖춰놓으란 말이야. 그거는 갖춰놔야 될 거 아니야. 자꾸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에 다 제한이 걸려요. 뭐만 하려고 하면 육체가 싫어 안 돼 하지마. 무슨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두기 때문에 일단 육체를 먼저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줄 만한 최소한의 상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요. 꿈 찾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까지 얻고 싶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니까 생계활동에서 전념하세요.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두 집 살림을 하세요. 생계를 위한 일과 나의 자아실현을 위한 일을 같이 하세요.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는 사치품이에요. 심리적인 자유도 사치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아실현 욕구가 실현되는 것도 사치품입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소리예요. 육체의 보존과 생존은 최소값이에요. 기본값이에요. 그것들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은 못하신다 라고 보면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안정부터 구축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남들한테 기죽지 않는 거? 그거 사치입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거? 그거 사치입니다. 평범한 거? 사치입니다. 내가 죽진 않겠구나. 무슨 선택을 내려도 나는 날 보호하고 벌어먹여 살리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적어도 자신의 생존을 위한 구색은 맞추셔야 돼요. 근데 혹시나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뭔가 대단한 무언가를 하겠다고 지금 다 포기하고 올인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생활의 안정부터 구축하세요.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자기의 삶을 최소한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파트와 도전하고 쟁취하는 파트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무모해지지 마세요. 자유를 위해서. 두 번째, 나와 맞지 않는 외부 환경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이동을 계획하세요. 외부 환경이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다고 느끼세요? 그 환경이 친구 관계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직장이든 학교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다고 느끼면 그것들을 내 삶에서 떠나보내던가 제거하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떠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가고 싶은 곳, 나한테 걸맞는 곳, 그게 나한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새로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낯선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거야말로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어 하면은 그 지점이 여러분들이 있을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있고 싶은 지점이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근데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고 느끼세요? 이동하세요. 여기는 마음에 쏙 드는데 뭔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제거하세요. 이 공간이 사실은 마음에 들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의 짐 때문에 이 공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라면 이 마음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고 내가 이 외부 공간에서 나한테 제한을 두고 나를 억압하고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라면 그것들과 멀어질 방법, 멀어질 수 없다면 내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세상이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게 필연적이긴 해요. 근데 아무 목적도 없는 인내는 하지 마세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 내가 답답하다고 느끼거나 제한당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지, 어떤 믿음에 갇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갇히기도 합니다.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아. 그걸 우리는 고정관념 또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대로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면서 자기의 행동에 동기를 얻게 되고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뜻이고, 무언가를 믿어볼까라는 마음을 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의 선택지는 더 많아지고 행동 범주는 더 넓어지고 반경은 더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이런 건 없지, 당연히 그럴 수 없지, 당연히 난 좋아하는 게 없겠지, 잘하는 것도 없겠지, 그렇게 믿는 존재에게는 자기가 새로운 재능을 개발할 수도 있고 새로운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거하고 거부하고 피하기 때문에, 우연찮게 보여도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느낀다면, 또는 제한받고 있다, 내가 어떤 틀에 우겨 넣어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게 외부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지,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은 은근한 느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래야 될 것만 같은 의무감, 이래야 할 것만 같은 책임감,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점점 이것들을 더 분석을 하고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뿌리를 찾는 거지. 관념의 뿌리를 찾는 거지. 믿음의 뿌리를 찾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고 들었던 짜잘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게 칭찬일지라도, 칭찬에서 비롯된 어떠한 관념일지라도, 믿음일지라도, 누군가의 기대일지라도, 여러분들을 제한하고 있는 답답한 무언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면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얼마나 많이 누적되어 있는지, 몇 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누적시켜 왔는지를 살펴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법을 따르면서 산 게 아니에요. 아무 사람들이 한 아무 말을 법처럼 따르면서 살고 있었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환경에서 나의 잠재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즐거움을 쫓지 못하고, 나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것들이 인내하면서, 인내만 하면서 아무 성취도 못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나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나의 행동을 스스로 제한했기 때문에, 내가 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결국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말 한마디와 누군가의 칭찬과 누군가 나에 대해서 판단한 어떠한 가치 판단들이, 누군가 짜증났을 때 나한테 뱉었던 어떤 독설이 그냥 중구난방들을 수집하고 나는 그 철석같이 믿어서 만든 거라니, 여러분들은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네 번째, 세상의 인식과 다수의 인식은 나의 인식과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식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가치 판단과 세상의 가치 판단과 나의 가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 나의 어떠한 측면과 세상의 어떠한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측면에 의해서 가치를 매기고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른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세상과 나를 같게 만들려고 하지도 마세요. 내가 세상에 맞추거나 세상이 나를 맞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맞춘다는 거는, 교류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하고 공존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똑같아지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세상을 나한테 똑같이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과 똑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구태여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거나 완벽하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어서 같아지려고 합니다. 타인을 나와 같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준다면 타인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게 되어요. 그것들은 절대로 타인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나요? 존중받고 싶나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행동을 반납하면서 내가 얻게 되거나 유지하는 것들을 살펴본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근데 내가 자진 반납한 자유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 비위를 맞춘다던가, 부모님 기분을 맞춘다던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사람의 성격이 꽤 멋지지 않는데 그런 성격을 내가 받아준다던가, 별로 달갑지 않은데 이 상황을 감내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자유를 내가 반납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내가 자유 대신 선택해서 얻는 게 무엇일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행복이 이렇게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과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과 추억을 더 많이 쌓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적으신 다음에 하나의 질문을 자기한테 더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거보다 덜 인내하고 덜 힘들고 더 나은 선택지는 없을까? 있다는 전제하에 스스로한테 질문하세요. 근데 있다라고 방법이 나왔어. 그럼 그때가 교체해야 될 때예요. 내가 있는 공간, 내가 만나는 사람,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할 수 있어요. 관계의 재정립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누군가 기대와 누군가의 욕구와 누군가의 열망에 부응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기대보다 여러분들의 기대가 더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뭐 큰 걸 바래? 이거 하나만 바라잖아. 큰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뤄주면 또 들어달라고 해요. 한 사람의 기대는 끝도 없고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계속 새로운 불만을 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남들한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분배를 하세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날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나의 에너지와 자원과 나의 마음과 내 삶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내 삶은 내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질 의무가 없고 하지만 내가 그러고 싶다면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선물하고 싶다면 내 상황이 여유로운 상태에서 허락하는 정도로만 조절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할 이유가 되진 않아요.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지금까지 몰랐겠지만 앞으로는 기억하세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가 그들의 요구에, 그들의 기대에, 그들의 시선에, 그들의 인식에 스스로 들어가길 자청했다는 것. 어차피 인생은 각자가 각자를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자기 인생을 자기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도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이 남아돈다. 그때 가서는 나눠주세요.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 그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나눠주든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것. 다음에 6번째.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행동을 제한하는 감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천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감정학교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미라클 카페에서 자습할 수 있고요. 영혼학교 수업에서 인생의 비밀 그리고 분명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신비로운 작업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감정 다루는 것 하나는 제가 해드립니다. 알려드린다고요. 실천하는 것만 하시면 되신다고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서포트 해주고 많이 받쳐드릴 테니까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힘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찾아서 실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대한 거는 그리고 이 인생에서 내 자아실현, 나의 영적인 측면, 이 삶의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이걸 써먹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실천만 하시고 습득만 하시면 돼요. 그 외에 세상을 탐구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는 것들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될 것과 제가 도와드리는 것 그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잘 쓰시고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거는 스스로 하시면서 인생을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풀어나가시고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감정이라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감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수식이 분명히 있고 규칙이 있는 에너지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며 그것들이 그냥 텅 빈 여러분들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감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 시스템들이 어떠한 작동을 해서 감정을 배출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시스템을 교정하거나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값들을 바꾸기 위해서 의식을 교정하고 성장시키고 관념 교정하는 그런 복잡하면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작업들까지 하는 이유가 그래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 자유를 위한 준비 과정은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내 방식의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입니다. 내 방식의 자유라 함은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싶은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유가 아니라 내 방식의 자유를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특이한 올블랙에 막 찡이 박혀있는 그런 옷차림을 하고
피어싱을 하는 게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본연의 그대로의 편안한 옷차림을 한 자신이 자유롭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옷차림을 바꾸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삶의 형태도, 하나의 직업군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도 누군가한테 자유로운 삶이 누군가한테는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가 아니라 내 방식의 자유를 쫓아야 됩니다. 내 방식의 자유를 하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장애물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방식의 자유를 한 번에 뚝딱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찾아 나가는 과정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라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는 당연히 다르고 나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자유롭다고 느끼고 많은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한테 특히 임팩트가 있고 내가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는 자유들은 무엇인가?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게 나다운 삶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내심을 요구해요. 더 많은 고통값을 요구해요.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것도 없는데 고통은 더 많이 받아.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물론 그 평범함에서 나다움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멘탈도 많이 흔들렸고 많이 고민했고 많이 고통도 받았고 이랬지만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또 넘어갔을 때 제가 느끼는 그 안정감과 새롭게 확보한 자연스러운 제가 누리는 것들은 정말 무한하게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인내하고 있다, 희생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대폭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범이라는 단어가 참 슬프고 잔인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평범한 게 비범한 것보다 더 힘들다. 특별해서 편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 그냥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저래야 되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틀에 우기는 의미 없는 인내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저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나다움을 찾으세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찾으세요. 오래 걸려도 시도부터 하세요. 하나라도 얻으면 완전 개이득이니까. 이렇게 자꾸 권유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지나고 나면 알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 것들을 의미 없이 감수하고 있었는지.